어머니, 솔직히 미쳤어요? 그 말이 내 귓속을 찢었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이 흔들렸어요. 국물이 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젠 제발 병원 좀 가보세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병원을 가야 하니? 요즘 말도 반복하시고 밥도 자꾸 태우시잖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아팠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병원 한 번만 가봐요. 그 한마디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식탁 위 찌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이 서리던 냄비에서 이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방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그 건물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대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가 나를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지우려는 거였어요. 나는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도장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작은 도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미친 척을 할 차례다. 그 말이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에 사는 72살 한명순입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의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걸 기억하겠다고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다음 날 아침 병원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가보세요. 예약 다 해놨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 요즘 기억도 자꾸 잊으시잖아요. 그녀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 말이 친절처럼 들렸지만 내 안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은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웃었습니다. 가벼운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검사는 해보죠. 며느리가 옆에서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해주세요.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나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계획의 일부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검사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써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문틈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적 혼란 증상 맞죠? 나는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쇄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거기엔 인지저하, 초기침의 의심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폈어요. 이제 병원비도 생활비도 제가 관리할게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직 며느리가 모르는 예금이 있었어요. 이건 내 마지막 방패야.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덜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렸습니다. 방 안엔 진단서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이 판 내가 끝까지 봐줄게. 며느리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웃었어요. 그 미소가 그렇게 소름 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건 제 손에 맡기세요. 그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관리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게 순순히 따르는 줄 알았겠죠.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 있던 남편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진짜 미친 척을 해봐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서 상담 있다고 했죠?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그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래서 제가 모셔야 한다니까요. 나는 그녀가 돌아서자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는지. 점심쯤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뭔데? 명예 이전 서류야. 편하게 사시게 하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찍어야지. 근데 이게 도장이 맞나 모르겠네. 내가 일부러 다른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폐기 도장이었어요. 아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돈을 비상금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내가 뭐라 하든 난 미친 척으로 버틸 거야. 며칠 후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장 틀렸어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헷갈렸나 보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며느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도장이 틀렸잖아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병원 다시 가셔야겠어요. 이건 심각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녀는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멍하게 지나갔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망하는 법이지.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의사가 며느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검사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환자 말고 다음 진료표 바꿔놨죠? 간호사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며느리가 들고 있는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저건 내 이름이 아닌데?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몰래 서류 복사본을 받아왔습니다. 의사가 당황하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어디에도 내 정보는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잘 받으셨죠? 응, 아주 잘 받았어. 결과지는 제가 받아둘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일부러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이자 나는 그 틈에 복사본을 옷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역시 정신이 좀. 나는 끊어 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복사된 서류 한 장, 그 위에 도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널 시험할 차례야.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설탕이었나 소금이었나 모르겠네. 그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신이 더 나빠졌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복사해 둔 병원 서류를 밀폐용기에 넣어 김치 밑에 숨겼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쪽은 변호사예요.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부탁할게. 그녀는 득에양양하게 웃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순하시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그 변호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는 실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확인은 끝났네. 나는 노트를 펼쳐 날짜를 적었어요. 3월 17일 서류 위조 시도.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거실 바닥에 물을 쏟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웃었어요. 내가 미쳤잖아.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숨,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만든 게임, 내가 끝낼 거야. 며느리는 요즘 자주 사람을 불러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웃었어요. 그녀는
그 웃음을 정신 나간 사람의 표정이라 생각했겠죠. 하루는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국을 쏟았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니까요.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작게 웃었어요. 무섭니까?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내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던 그 입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탁 위엔 남편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건물 관련 서류 원본이 있었죠. 나는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거야. 나는 미친 사람이니까 그걸 몰랐겠지. 그녀는 상자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만약 내가 정말 미쳤다면 이걸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불안한 듯 방을 계속 오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모두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 바람 소리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무서워할 차례야. 며느리는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방문 앞을 서성였고 내 방문을 자꾸 열어봤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문턱에서 멈출 때마다 내 가슴은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무섭니까? 이제 내가 불안할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래 녹화했습니다. 나는 그 카메라를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며느리가 떠나자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도 기록하고 있니? 좋아, 같이 기록하자.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해? 나는 멀뚱히 웃었어요.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새벽마다 혼잣말을 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나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랬니? 그럼 내가 들은 그 목소리, 혹시 내 목소리만 있었니?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한 적 없어. 그날 새벽 누가 날 깨웠는지 모르겠어.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정신이 이상하다. 병원에 보내야 한다. 그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 녹음을 복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에 일부러 두었어요. 이제 누가 먼저 손댈까? 그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낚였구나.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길래 그렇게 흥분하니? 그녀는 봉투를 흔들었어요. 이건 제 목소리예요. 누가 녹음했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내 귀가 요즘 예민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건 불법이에요. 이런 녹음은 증거도 안 돼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잔잔히 웃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떨고 있니?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숨기기엔 늦었어. 그날 밤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들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신가요? 내 명의가 바뀌어 있다더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낯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최근에 이전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잡았다. 나는 그날 바로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서류, 녹음, 날짜 모두 봉투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든 봉투를 힐끗 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판을 깔 차례야.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런 건 서로 믿어야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믿음이란 게 어떤 때는 독이 되기도 하지. 며칠 뒤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전화기 너머 남편의 예전 친구이자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 다 끝났습니다. 건물명의 복원 완료해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네, 그동안 어머님 몰래 진행된 이전이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줬군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대화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이란 건 끝을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무섭겠지. 내가 만든 거짓이 무너지는 중이니까. 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조작한 계약서 사본과 남편의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그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어. 내가 지켜야 했던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내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말자. 그 아이도 결국 외로웠을 거야.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고요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현관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과 열쇠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하지만 그 다음날 우체부가 또 왔습니다. 김 여사님, 법원에서 등기입니다. 봉투에는 재산 분쟁 취하 확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작은 손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록을 봤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 집은 진심이 담긴 곳이었어요. 나는 그 글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평화가 이제야 왔네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 복수는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내 곁에는 지난 날의 시간들, 그리고 지켜낸 존엄이 함께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커튼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면 그 빛에 속삭입니다. 오늘도 괜찮다. 나는 내 편이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